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또 굉장히 쟁점이 됐었던 부분 같은데 어떤 쪽이 좀 중론이었어요?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구속 취소의 사유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할 때 주장하는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는 건요, 형사소송법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구속 사유가 없어졌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당했을 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가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거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구속이 되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취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속 취소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가지고 주장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구속 기소에 대한 기간에 대한 만료 문제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이 불법 수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구속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뭐 후자의 사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정치적인 이런 주장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주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FM대로 그러니까 원래 형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구속이 되었고 관련 수사 기록도 다 확보가 되었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진 거 아니냐 해소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는 이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도 허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이게 인용이 된 걸까요? 그 계산법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가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고심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없어졌다. 이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윤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 체포한 다음에 구속하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 산입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재판부는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런 어떤 시간의 계산, 그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산했던 일찍 끝났어야 됐던 그걸로만 본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왜 그러냐면 구속 취소를 청구한다는 게 좀 이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텐데 법원이 이제 어떤 그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만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모두 다 이유를 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기간 산입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을 했을 때도 최소한의 구속기간을 잡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재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을 때의 시점과 지금의 판단 시점은 사실관계가 좀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도 이미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관련자들도 이미 구속 기소가 되거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 검찰 모두 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 정도로 이 수사에 대해서 많이 무르르 익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취소가 되어서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 산입에 대한 그 계산 외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좀 해소됐다는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공수처가 원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가
그게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물론 공수처는 반박을 했지만 이 공수처의 뭐 영장 쇼핑 논란 이것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지난주에 압수수색도 예. 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영장에 대해서 재청구를 한 건 아니고 그 밝혀진 거는 통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전에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던 사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이런 구속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이 영장 쇼핑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번 판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공수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할 법원이 어디이냐, 서부지방법원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중앙지방법원에만 청구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가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계속 관련 속보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법원이 이런 의견을 밝혔네요.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걸 좀 해석해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기간의 산입을 계산을 할 때 이 예. 법원에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송부되었다가 돌아오는 시간 같은 경우는 짧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 시간, 제외되는 시간을 길게 봐서 더 오랫동안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잡아뒀다가 이제 구속 걸쳐진 기소를 날은 다 날로 취급한 네,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의 구속을 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예. 후에 구속 기소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냈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고요. 재판부가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불법한 기소라면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범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는데 결국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법무부가 이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 바로 절차를 거쳐서 석방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석방 지휘서라는 게 뭐고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구속과 관련해서는 주되게 담당하는 부분은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속을 하거나 반대로 석방을 할 때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방 지휘서라는 검찰의 이런 지휘가 나가야지 이런 구치소에서는 이런 석방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 도착을 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은 과정을 보자면 서울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게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게 되면 즉시 석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체하면 오히려 지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 그렇군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없고 구속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이걸 지체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법한 구급이 또 되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체 없이 석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주장을 하면서 제기했던 문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도 영장 쇼핑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 쟁점 또한 판단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불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원칙상으로는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유일합니다. 검찰도 할 수 없고요. 공수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다른 수사를 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란죄 수사까지 넓혀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을지언정 다만 헌법에 따르면 이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현재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없는 죄인데 기소가 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관련 범죄라고 해서 내란죄까지 넓히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법을 위법하는 행위다, 불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취소의 사유로서 불법한 수사에 따른 구속 기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중앙지방법원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뭐 구속 사유가 없거나 또는 소멸된 경우에 해당돼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떤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내란죄 수사와 그리고 탄핵 심판은 쟁점이 모두 동일한 건 아닙니다. 일단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뭐냐면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리고 이런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게 중대해서 파면을 시킬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사실 쟁점이고요. 예. 이번 뭐 구속 취소나 아니면 지금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만약에 이번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 제출된 증거들 중에는 수사 기록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한 수사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사 기록 자체도 과연 적법한 것인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헌재가 그거를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체포적 부심 기각될 때도 이제 봤으면 어쨌든 뭐 이게 쇼핑 논란일 때도 같은 사안을 놓고 뭐 법원마다 결과가 다르면 되겠냐는 말이 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법원이 공수처 수사도 지적을 했고 이런 수사 과정 적법성 의무를 지적했다는 것은 이전에 어떤 그 스탠스에서 좀 바뀐 거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법원의 스탠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법원은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모두 독립되어서 사실은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원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평가하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판사들마다 각각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마다 시각이 다른 부분인데 근데 다만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해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앙지방법원이 이런 사안을 검토를 할 때 조금 더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보는 성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 법원이 대통령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이거는 좀 까다롭게 봤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구속하는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영장실질심사라든지 구속적부심을 심사하기 위해서 해당 기록이 법원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사실은 구속 기간에서 산입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정말 시간으로 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날짜가 걸쳐 있다면 그 날짜 모두 산입에서 제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는 건데 이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봐야 된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구속 기간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을 한다. 남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리겠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반응도 전해져 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지금 남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릴 것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 결과가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흐름의 같아요. 변화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론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심판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석방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적법성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흠집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론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이 결정과 탄핵 심판의 이 쟁점은 사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연관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다만 하나의 맹점이 만약에 이번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 탄핵 심판의 이 기초가 되는 증거로서 활용이 되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 자체도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과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극비 보안 속에서 평일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력한 게 다음 주 뭐 금요일쯤 선고가 이루어질 맞아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고 기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좀 늦춰질 수도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유를 가지고 좀 더 사유를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수사의 적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제기 신청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계속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서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서 활용하는 게 과연 적법한 것이냐라는 문제도 계속 떠오를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론 재개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만약에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선고 날짜는 미뤄질 기일이 수밖에 추가되는 없겠죠.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또 마은혁 재판관의 임용 변수도 거기에 네, 더해질 맞습니다. 수도 네, 있겠네요. 지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 평의가 이루어졌고 예. 결론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선고 기일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추가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이 8인 체제로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변론이 재개가 되고 이 선고 날짜가 기일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추가 임명을 할 것이냐, 추가 임명을 했을 때 이 추가 임명된 재판관을 이 심리에 참여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다른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뭐 철동 같은 보안 속에 종합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안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뭐 저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지만 탄핵 심판의 증거로서는 사실은 이 변론기일에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진술도 있지만 수사 기록도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기록이 근간이 된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성을 만약에 이번 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증거 자체에 대한 이 적법성 부분, 이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쟁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각각의 이 오늘 그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서 해석을 각각 하겠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이 그랬죠.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었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지만, 그때 지금 얘기하신 게 지금은 검찰이고 어디고 다 이제 헌법재판소고 모든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이게 인용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가 이거는 불구속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또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도 구속 사유가 없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기소의 날짜가 잘못 계산되었다.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만료되어서 구속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시점에도 구속이 취소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은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예.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이 사실 다 맞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라는 속보입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고요. 법원이 고심 끝에 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고요. 공수처의 수사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적법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고 애초에 구속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 소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반가운 결정이고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역시 평일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평일에 전면 재검토하려면은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이거를 뭐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변론 절차는 종결이 되었고 이 재판관들의 이제 평의, 이제 평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남은 절차였는데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이 증거로서 활용이 되었고 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적법성, 수사 과정에 대한 적법성의 지적을 받은 만큼 과연 그러면 기존의 증거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줘야 될 텐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나게 됐고 공관으로 한남동 공관으로 이제 옮겨갈 텐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일단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일단 구속의 사유가 없다. 이 부분에도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위법한 구속이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일단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기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즉시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이라든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구치소는 이 석방 지휘를 받아서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즉시 석방을 하되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인지는 이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 구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검토해서 석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무부가 석방 지휘서가 도착한 후에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호처가 전해져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재판부가 지난달 20일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낸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사유가 다릅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구속 기소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구속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기소한 거다. 이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지적을 한 거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논란이 없었습니다. 발언 중에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의 발언은 또 저기 법적으로 정확한 그런 부분과 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법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사실은 또 별개이긴 한데 이번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명백하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이런 멘트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 과정에서 적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좀 법적으로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이
명확한 법원의 이유가 좀 밝혀지면 그때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는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을 할 전망이고 또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에 맞는 경우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는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구속이 되면은 경호처에 공백이 생기는 건데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 부분도 예상치 못한 이제 또 다른 쟁점이 예.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영장심의위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는 적법하다,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는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광호 본부장이나 김성우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면 또다시 이제 경호처에 이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본부장과 경호처 차장이 만약에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휘부의 공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제대로 된 경호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이 지위를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법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 나온 게 있는데 저희 좀 소개해드릴게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 또 405조에 의해서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안을 때 석방된다는 것이니까 검찰의 항고 여부를 좀 보고 볼 때까지는 좀 유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사실은 쟁점이긴 한데요. 네.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과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실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검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는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석방 결정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 취소 신문에도 참석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나요? 당사자가 직접 신문 절차에 출석을 하고 하지 않았고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런 의미는 있겠죠. 이 정도로 구속 취소가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사자가 직접이 나왔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그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인용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 기동대는 지금 구치소 앞에서 추가 배치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공수처 수사를 지적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또 신청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은 이게 수사권이 있느냐와 수사 절차에 적법하느냐는 사실 좀 별개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한 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을 결정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유는 이 수사 절차 과정에서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법원이 지적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영장을 쇼핑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여러 정치인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 구속 취소가 혹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좀 다르거든요.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위헌적인 행위이고 이게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가 그 쟁점이라고 하면 구속 취소는 사실은 절차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 구속 사유가
없는지 혹은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연관이 조금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대한 적법성,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결과인 수사 기록도 위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위법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탄핵 심판을 증거로 활용하는 게 과연 적법하느냐 이 부분으로 이 쟁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 제기라든지 탄핵 심판 과정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른바 뭐 독수 독과 원칙 얘기도 많이 하던데, 즉 앞서서도 여러 증언이나 증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윤 대통령 측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변론은 다 종결이 됐지만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법원의 이제 결정의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사실은 이 부분에는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사유를 만약에 세밀하게 나열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나열된 사유 중에 하나가 이 수사의 절차 과정에 대한 위법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거는 만약에 잘못된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얻어진 증거 자체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증거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기 때문에 그를 토대로 나온 이런 수사 기록, 수사 결과도 위법하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제기를 해달라. 다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다시 한번 진행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